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하나로 매일 50만원 코스피 선물 데이트를 복귀 앞서 금일은 손익과 효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의 증가와 효용 곡선은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0달러의 이익에 대해서 증가하는 효용과 100달러의 손실에 의해서 감소하는 효용은 비대칭적이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달러의 이익으로 1의 효용을 얻었다면 100달러의 손실로는 약 2.5의 효용을 잃는다. 그래서 1대 2.5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부의 증가에 의한 효용 증가보다 똑같은 부의 감소에 의한 효용 감소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희같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은 계속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프 보시면 돈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부는 증가하는데 행복, 효용은 계속 감소하죠. 그 이유가 뭔지 밑에 잠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익 한 단위의 효용은 1이라고 생각하고 손실 한 단위의 효용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보죠. 간단하게. 그런데 매번 첫날은 100의 이익, 두 번째라는 75의 손실, 이게 누적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 부 같은 경우는 100-75, 100-75, 100-75 해서 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근데 효용은 100을 얻었을 때는 100, 75를 잃었을 때는 150을 잃고요. 또 100을 얻어서 100, 또 75를 잃으면 150. 그래서 결국은 효용은 반대로 우하향합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단위 이익보다 한 단위의 손실에 대해서 더 큰 효용 감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일정 부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여기 같은 단위에 부의 증가와 감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는 100, 하루는 마이너스 100 이게 연속되면 부는 증가가 없다 할지라도 효용은 두 단계가 지날 때마다 마이너스 100씩 감소하죠. 이 부분은 투자자의 심리적 편향에 의한 건데 결국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냐 손실을 실현하기를 두려워해집니다. 이 실현 손실에 대해서 효용이 너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이 손실 부분이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하에 평가 손실로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익 같은 경우는 빨리 확정하고 싶어 하죠. 효용 곡선 때문에 손실 회피 성향이 나타납니다. 금일은 부의 증가와 상반된 효용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의 선물 데이트레인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가는 432.85네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30분 안에 어제의 종가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봉 음봉이었고 두 번째 봉 양봉이고요. 세 번째 봉 양봉 나는데 하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이네요. 네 번째 현물봉에 저희 매매하는데요. 저희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파르게 또 빠지려고 그러네요. 라인 한번 꺼보겠습니다. 가속 라인 하나 생겼네요. 이렇게 음봉 옆에 양봉 세웠습니다. 저희 여기 청산하겠습니다. 431, 05, 0.5포인트 손실이네요. 다시 빠지네요. 라인을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처음에 현물 시작하고 나서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어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네요. 음봉 진행되면 저희가 라인을 하나 더 꺼보겠습니다. 전저점을 깨는 음봉이네요. 또 아래로 가는 듯 하다가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 선 껐는데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특징은 스윙이 좀 큽니다. 하락 추세이긴 한데 스윙이 상당히 크죠. 2포인트 정도의 스윙을 계속 보입니다. 이렇게 위로 아래로. 다시 전저점 테스트 하려고 하네요. 아래 꼬리 달인 양봉이 나오네요. 이렇게 라인을 꺼볼 수 있겠죠.
예, 윗골이 달리고 아래로 가는 듯 하다가 양봉으로 나와서 이 선은 탈피를 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형국이네요. 올라가려면 고점이 높아져야 되죠. 예. 저점이 높아지는 형국이라 매도는 아니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국이죠. 현재 매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라인 테스트합니다. 살짝 깨는 듯 하다가 또 약간 멈춥니다. 소추세선 하나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라인도 벗어났네요. 이 부분에서 밀집 구간을 보이고 있네요.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점도 약간 높아지고 있네요. 오, 한 번에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양봉을 붙이네요. 거래량 많이 발생했는데 양봉도 거래량 많이 발생해서 약간 금일 저점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깨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저점 살짝씩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매도하셔도 되는데 다음 봉에 추가로 액션이 없고 양봉을 붙이면 일단 나오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벗어났죠. 하지만 여기서 매수도 아닙니다. 지금 고점 낮아지고 있죠. 이 라인 꺼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 부분도 벗어났고요. 일단은 반등 구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죠. 사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한 신호 같아요. 느낌이. 크게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음봉 맞았는데 그 다음 봉에서 비슷한 거래량으로 양봉 붙였죠.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 부분 이탈했고요. 저희가 추세선을 껐는데 이탈한다는 의미는 늘어진다는 겁니다. 시세가. 그러니까 사이드웨이를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저점 지지했네요. 보통 트레이딩 할 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깨고 리트레이스먼트 나왔다가 매도하는 요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파 시에 액션하지 않고 리트레이스먼트 나왔다가 다시 내려올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 많죠.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 부분 리트레이스먼트 나오고 음봉 맞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 트레이딩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굵은 매매는 아니고 짧게. 그리고 타겟은 이 부분 깨져야 되죠. 이렇게 깨지고 내려야 리트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죠. 깨졌다가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리트레이스먼트 나오고 올라가야 되죠. 다만 문제는 항상 저희가 시장을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게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저점이 높아진 부분을 깨고 있죠. 여기서 짧게 매매하신 분은 이런 데서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굵은 매매와 짧게 볼 수 있는 매매, 이런 부분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찰되는 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하지만 저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점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이 지지가 됐네요. 여기서 살짝 다시 반등합니다. 이 부분 넘어섰죠. 이 라인의 의미는 어떤 절대적인 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죠. 아, 시장의 흐름이 이러하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직관적으로 관찰하기 편하게 저희가 라인을 끊는 거고, 그런 라인이 돌파될 때나 훼손될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 같이 거래량 발생했지만 바로 다시 감아 올리는 이런 부분은 일단 나오고 보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보면 고점이 살짝 낮아졌어요. 2시 넘었고요. 저희는 매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매매가 발생한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점 높아지죠. 거래량 당연히 발생했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여기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봉 완성 기준으로 이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봉 완성 기준으로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호흡으로 갈 때는 고점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이 높아지긴 했지만 봉 완성 기준으로 돌파는 하지 못한 거죠.
다시 밀려서 내려오고 하지만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 3시 넘었고요. 저희가 액션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만기일도 아니고요. 이 부분 지지가 됐네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일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아침에 급락하다가 쭉 반등시켜가지고 일봉을 약간 교수형 같은 도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낮게 출발한다면 30분 내로 위로 가지 못하면 아래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봉이 음봉이었어요. 두 번째 봉 양봉이었지만 넘어서지 못했고 세 번째 넘어서는 듯 하다 윗골이 달렸죠. 그리고 현물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듯 하다가 반등이 한 2포인트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윗골이 30분 지났죠.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폭, 한 2포인트 정도의 변동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여기서 저점이 지지가 됐어요. 고점은 낮아지는 상황이었고 약간 보시면 알겠죠. 이 수렴형 패턴입니다. 수렴 패턴에서 아래로 방향을 잡는 하다가 반등을 했고 이 부분 넘어서지 못하고 아래로 이제 급락했죠. 여기서 이제 사실상 깨진다는 실망 매물이죠. 수렴을 했고 위로 방향을 잡는 하다가 아래로 가는. 하지만 이 마지막 음봉 자체가 거래량이 발생했죠. 하지만 만약에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비슷한 거래량으로 양봉을 옆에 하나 붙였어요. 이때는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오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옆으로 이 음봉의 밴드 안에서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고점도 살짝 높이면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매수냐? 그건 아니죠. 이 부분에 고점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는다 하다가 위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을 껐고요. 하지만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음봉을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진다 했지만 저점도 높아지고 결국은 사이드웨이죠. 사이드웨이를 옆으로 쭉 이제 가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그 거래량 많이 발생한 부분이죠. 거래량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위로 가는 듯 하다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봉을 보였으나 다음 봉에서 넘지 못하고 또 음봉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오전에 한 3시간 동안 하락하고 3시간 동안은 약간 사이드웨이, 각도는 한 5도 정도 되는데 사이드웨이입니다. 하지만 오전에는 2포인트 정도의 지그재그로 내려왔고 오후장에는 한 1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이 지그재그로 사이드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일봉 자체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도지형인데 약간 교수형 같은 모양이고 음봉 이렇게. 그래서 내일이 완전히 갈린 길인 것 같습니다. 이평선도 사실 어떻게 보면 5일선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금일 주식을 또 살펴보면 장 초반에 전자랑 하이닉스 뭐 이런 전 종목이 거의 하락하는 조선주, 그다음에 원전주의 다 하락하는 페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요 5도 각도로 이제 사이드웨이로 약간 상향할 때는 하이닉스가 약간 반등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금일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상당히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외국인이 7,800억을 팔았고요. 그 기관도 3,100억을 팔았어요. 수급 자체로는 현물 1조 매도가 나온 거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잘 버텨준 것 같고 외국인 선물도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분에 비하면 결과론이지만 상당히 지수는 좀 많이 버텨줬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 자체의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급에 비해서는 지수가 선방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일 어떠셨나요? 이게 하락은 하락인데 워낙 지그재그로 2포인트짜리 지그재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봉 나오면 막 올라갈 것 같고 맞죠? 이렇게 또 빠지면 급락할 것 같고 그런 장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하지 않고 약간 5도 각도로 사이드웨이하고 상향하는 그런 시장으로 마감이 됐네요. 결국은 그 미국 잭슨홀 이후에 반등한 부분이 거의 한 7, 80% 빠져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내일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